네, 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찍소리와 핵무장입니다. 예. 지금 대북전단 문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특히 보수야당은 뭐 이때다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여러 가지 주장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주장이에요? 우선 첫 번째 찍소리? 이게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논쟁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북전단 낙하물이 이제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현장을 보니까 지붕이 파손될 정도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살인 부메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즉 이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기도가 강하게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올리니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바로 이제 반론을 붙이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라고 반론했어요? 이 경기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인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관련해서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 차라리 경기도지사가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논쟁에 또 가세를 했는데요. 이게 전단 살포가 홍수인가 산사태인가 라면서 이 전단이 아니라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뭐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든지 뭐 통행 금지를 말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인 격이다라고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반론했나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이재명 지사가 또 아니죠. 그렇죠. 예.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정치 선동이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무책임하게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김근식 교수를 향해서는 접경 지역 도민들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되는 게 바로 사회적 재난인 거다.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또 오늘 반박을 또 했는데 북한에는 침묵하더니 야당 의원의 비판에는 즉각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라면서 이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서 힘없는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논쟁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네요. 어쨌든 경기도는 대북전단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은 이미 다 발표했죠. 그렇죠. 지금 경기도는 17일 접경 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이제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포천의 대북전단의 이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집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예. 이렇게 좀 경기도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뭔가 이제 과거에 뭐 고사총을 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북전단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입장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파주시 최북단에 이제 민간인 통제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뒤흔드는 일체의 적대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위기인데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즉각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한 법령 마련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이제 내놨습니다. 네, 계속 살포하겠대요. 그쪽 단체들은? 일단 일부 이제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은 오늘 25일에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살포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감역 경찰청장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달라고 했고 또 단체들의 동기와 자금 출처도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21일에는 모 단체가 강화도 성모도에서 이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행사 이걸 이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인 것인지 일단 이 행사는 잠정 보류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걸 감수해서 이번 행사는 이제 좀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혀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죠? 그렇죠. 아마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은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이제 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60%가 전단 살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전단 살포는 할 수도 있다라고 답하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다수 의견을 보면은 이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야 한다.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응답한 이 내용을 미래통합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한 50%,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39%로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뭐 이 조사는 전화조사한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이거 응답률은 12%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런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민심, 여론을 겨냥해서 발언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보파리, 생계형 구태정치 이제는 소용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남북관계 악화를 악용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고 보수 정치가 이것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이른바 집토끼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하태경 의원이 뭐 판문점에 가서 1인 시위를 해라. 이게 사실 사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메시지로 좀 들 수 있는 사례가 지금 또 하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핵무장론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죠. 또 누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단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가 핵카드를 뭐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핵무장을 반대하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17일에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서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핵에는 핵밖에 대응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도 북한이 핵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비현실적이잖아요, 핵무장은. 그렇죠. 일단 절차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내지는 파기가 지금 필요한 건데요. 즉 후자의 경우는 미국의 용인을 얻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모두의 반발을 초래해서 우리가 국제적 고리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또 핵무장론인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핵 개발을 위해서 이제 핵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핵발전소에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야 되는데 재처리 시설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오세훈 전 시장은 그래서 꼭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니고 핵카드를 뭐 만지작 하자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저거는 카드를 만지작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를 뭐 우리가 실제로 만지작 하는 게 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뭐 의문스럽고요. 네. 결국 어떤 이유로든 보수적 안보관을 지진 지지층에 뭐 어필하려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총선에 지고 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몇 번 언급합니다만 북한이 세게 나오면 미래통합당은 또 더 세게 나가요. 서로 양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공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요즘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잃고 뭐 많은 게 아닌가. 제가 뭐 걱정할 팔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걱정도 됩니다. 자,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